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KNS 어건 천윤진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경기고등학교 내신 설명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또 확진자가 좀 증가해서 또 긴장이 돼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경기고등학교, 제가 진행하는 설명회를 많이 들으셔서 아마, 어머님들이 딱히 이렇게 모르는 내용이나 이제 그런 내용은 없으실 거고, 이제 학기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내신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 정도 이제 마무리를 이때까지 겨울방학 때 준비했던 걸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네. 일단은 교과 과정이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과학 중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학교여서 입결이 완전히 좋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고 경기여고가 두 학교가 공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입결이 좀 대학교 입결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 물론 경기고등학교가 저희는 몇 명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립고여가지고. 근데 정시하고 수시 합치고 그다음 합하고 그다음에 현역하고 재수생이 모두 더해진 값이 서울대 인원이 12~13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뭐 좀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코로나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있었고 블라인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이게 입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학교가 있거든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결이 좋지 않죠, 이번에. 근데 경기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제가 1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어서 그랬는지 학교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학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과학 중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일반 교과 과정은 다른 학교랑 동일하니까 과학 중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듣게 되고 그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학년 때는 그냥 과학 중점 반이 다른 학교다 전부 공통과학, 공통수학, 공통사회, 공통국어, 공통영어를 듣다 보니까 일반 반이랑 그냥 똑같이 성적은 산출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이 올라가면은 과학 중점반에서는 이제 필수 과목 듣는 거죠. 필수 과목은 이제 영어 1, 영어 2, 1학기 때 영어 1, 2학기 때 영어 2, 수학도 1학기 때 수학 1, 2학기 때 수학 2, 그 다음에 국어는 문학, 뭐 화법과 작문, 언론과 매체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죠. 필수 과목이라는 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하는 이제 당연히 이제 구이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는 이제 직업 탐구에 있는 과목이죠. 요 세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학년 아이들을 선택하는 거 보면은 학원에서 기하를 많이 미나 봐요. 수학 학원에서. 왜냐하면 올해 3학년 아이들이 볼 수능이 기하만 따로 이제 수학 문제가 만들어지는 첫 원년이라서 이제 원년은 보통 시험이 뭐 쉬울 것이다. 네. 뭐 이제 점쟁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제 그래서 어떠한 뭐 객관적인 뭐 증거도 없이 수학학원에서 기하를 많이 선택을 하라고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학원 뭐 선생님이 아니니까 이제 저도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러니까 기하는 이제 보통은 수학을 선택하는 구이과 아이들이 미분과 적분은 이제 수학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하는 직업 탐구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에요. 꼭 선택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절대평가로 성적 측정이 됩니다. A, B, C, D, E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신 받기도 쉽고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서 선생님들이 기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2학년 때 기하를 하게 되고 과학탐구 이거는 과학탐구만 듣는 게 아니라 사회탐구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렇게 듣게 되고 3학년 때 필수 과목에다가 과학탐구 2를 공부하게 되죠. 과학탐구 2를 공부하게 되는데 과학 중점 반은 요 비율이 조금 ክ니다. 그 다음에 과학 융합 과목이 있어요.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 지정 과목이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과목들은 전부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직업 탐구 과목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직업 탐구 과목이고 특정한 인원수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 패스 or fail로 점수 측정이 되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3학년 때 저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내신에 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수시로 갈 경우에 3학년 내신의 비율이 뭐 커서 예를 들어 1학년 내신이 20%, 2학년은 30%, 3학년 내신이 50% 만약에 학종이나 교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요 3학년 때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 만약에 수시로 간다고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은 그냥 각 학교마다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과목과 점수에 들어가는 과목이 다 달라요. 대학교가 그냥 연대는 이렇다 이렇게 퉁칠 수는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학년의 내신 반영 비율이 높다거나 특별히 낮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3학년 때 과학 중점 학교니까 뭐 예를 들어 화학 실험이나 그 다음에 과학 논술 과목을 듣는 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히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과목을 못해서 수시에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이 내신이 안 나오거나 뭐 생기부가 안 나와서 뭐 세특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될 것이지. 그렇고 정시를 생각한다면은 정시에는 들어가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한다면은 내신이 조금 방해가 되는 건 맞죠. 근데 그건 어머님들이 다 알고 경기고등학교를 쓰실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세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는 제가 가르쳐 본 바로는 이제 다른 학교, 그러니까 휘문고등학교랑 좀 거칠게 비교를 해보면 휘문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딱 수학과학, 뭐 소위 말하는 자기 합리화를 보통 많이 하는데 난 이과 체질이고 뭐 근데 이과 체질인데 뭐 깊게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 해요. 휘문고 아이들은 그냥 과학 1, 그 다음에 수학 이제 미적하는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지 않죠. 기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휘문고등학교는 학교 자체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뭐 흥미가 없거나 기본적으로 영어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분들이지 휘문고를 많이 가고 그죠. 그렇다고 뭐 수학적인 역량이 엄청나 과학적인 역량력이나 학업에 대한 탐구심이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휘문고등학교는 그냥 영어는 조금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해서 암기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싫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그냥 공대를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 이제 요런 분들이 많고 경기고등학교는 똑같이 이과 성향이 있는 남자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희한한 이제 뭐 이상한 책을 읽는다든지 코딩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뭐 제가 이제 추천을 해주면 그런 책을 막 휘문고등학교에 뭔데? 뭐 이제 이런 반응인데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은 그걸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험하고 탐구하고 이런 작업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이 좀 강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게 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삶에 대한 그냥 당장의 어떤 용이함이나 나의 먹고 사는 문제나 나의 대학 진학과 직결된 그런 거보다는 좀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직결되지 않아도 조금 더 내가 재미있으면 해볼 거야.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파볼 거야. 요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에는 과학중점반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중점반은 이제 보통은 2반에서 3반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과학 중점반이 되면 다른 과목, 일반 필수 과목은 일반반과 전부 내신이 같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반에서도 예를 들면 과학 중점반이 아니어도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 언론 매체, 국어를 언론 매체를 선택하고 수학을 뭐 미적이 아니라 확통을 선택했다면 과학 중점반에 있는 그 확통을 선택한 아이와 일반반에서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같이 성적이 상대평가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반 아이들만 놓고 성적이 산출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중점반은 인원은 학년마다 다른데요. 올해 이제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올해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과학 중점반이 3반이었습니다.
35명 꽉 차서 3반이었고요. 올해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2반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반은 25명, 한 반은 2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의 과학 중점반은 다시 3반입니다. 그런데 30명이 되는 반도 있고 27명 되는 반도 있고 26명 되는 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 중점 반만 놓고 보면은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3반, 지금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2반, 지금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다시 3반이다. 그러면은 그 해에 아이들의 수준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과학 중점반은 성적으로도 자르기도 하지만 인원이 모자라면 그냥 하고 싶으면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반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성적으로 과학 중점반에 이제 아이들이 학종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적으로 과학 중점반이 만들어졌었습니다만은 지금 3학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중점반은 성적도 물론 어느 정도 보겠지만 지원하면 그냥 과학 중점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과학 중점반이 있다. 이거 어머님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내 학교 행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1년에 그 커리큘럼을 딱 제시하는데 그 해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 입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딱 맞게 준해서 교내 행사를 짭니다. 그래서 교내 행사가 해가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정시가 많이 늘어났고 학생부 종합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서울대학에서요. 지방거점국립대가 아니면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도 그에 맞춰서 학교 행사를 3년 전처럼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그렇게 세팅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도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언택트로 뭐 레포트를 써서 내봐라 하는데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교내 활동이 스템이라는 그 과학 뭐 교내 경시대회 같은 게 있는데 그 스템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거의 없어지고 있고 과학 중점반이나 일반고 모든 아이들이 그냥 동시에 스템도 동시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내 활동은 그때의 어떤 그 국내 이슈나 그 다음에 대학 그 정시와 수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에 준해서 딱딱 세팅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과학 중점반이니까 실험하는 거는 인클래스 수업에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졸업한 3학년 아이들은 그걸 막 실험 대회 같은 것도 했지만 그 이후에 작년 아이들은 실험 대회 같은 거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황이나 대학 입학이나 그 다음에 내셔널 이슈에 맞춰서 교내 행사나 그 다음에 교내 뭐 수상 대회나 딱 그 맞춰서 한다.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고등학교는 영어 내신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를 어머님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고등학교는 올해와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이 많이 다른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작년 기준으로만 그냥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매우 어렵게 나왔습니다. 내신이. 그러니까 단대부고나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셔널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에 맞춰서 내신을 냈거든요. 경기고등학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코로나가 심했건 말건 온라인 수업을 며칠 현장 수업을 뭐 100일이 안 되게 했건 말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시험은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로 갈수록 점점 어렵게 시험을 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고등학교는 그 해에 당해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자가 서울 경기권에서 700명, 1000명이 되느냐보다는 경기고등학교는 그 당해년도에 아이들의 성취도가 어떠하냐를 놓고 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작년 아이들은 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경기고등학교에 많이 몰렸다는 아이가 되는 거죠. 나이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매우 어렵게 냈습니다. 문법, 서술형, 독해 모두 매우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사실은 놓고 보면 진선여고 다음이 경기고등학교예요. 영어 내신의 레벨 내신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냐라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 올해 들어가는 경기고등학교의 아이들의 자원을 봐야 돼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 경기고등학교를 쓴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고등학교 1학년의 자원이 만약에 영어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갔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올해도 영어를 어렵게 낼 것이고요. 시험 범위도 많이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1학년 아이들이 영어 학 성취도가 다소 좀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저조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그에 맞춰서 쉽게 냅니다. 시험 범위 적고 그 다음에 문제도 굉장히 쉽고 그냥 암기하면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그 학년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지금 고3은 굉장히 쉬웠고 졸업한 고3은 매우 어려웠고 지금 고2는 또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자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면 시험은 어렵게 나올 것이다. 1년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어렵게 나오겠다. 1년 내내 이렇게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자체도 어렵게 나온다라는 걸 가정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렵게 나올 경우에 매우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고등학교는 엄청난 작년에 이제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한 걸 보여드리면 지문 변형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독해 문제가 중간고사에서 독해 문제가 1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15문제 중에서 지문 변형이 12문제 정도 지문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변형은 되지 않았고요. 교과서는 그냥 그대로 냈고 모의고사 지문은 전부 다 변형해서 거의 제출되었다. 길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답형은 다양한 연작 실력을 측정합니다. 이따 문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도저히 풀 수 없게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없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이제 3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50분 동안 34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게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내지 않고요. 어휘는 9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경기고등학교가 어휘를 막 그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3학년에서 탭스 수준의 어휘가 나온 이후에 탭스 수준의 어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그냥 수능 파이널 정도의 어휘만 충분히 알고 가도 아니면 1학년이라면 한 고2 수준의 어휘만 알고 가도 충분히 내신을 어휘와 관련해서는 쓰고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그 다음에 어법 문제는 이제 5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선지가 모두 골라라가 나와서 문제인 것이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문제는 이제 독해가 매우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경기고등학교와 다르게 나왔는데 이따가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듣기는 나오지 않고요. 어휘는 9문제, 어법 5문제, 독해 15문제, 영작 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5문제, 모의고사에서 19문제, 객관식이 그렇게 나왔고요. 서답형은 교과서에서 2문제, 모의고사에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전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고등학교는 교과서는 영어 능률김입니다. 출판사 능률김 교과서 항상 2과씩 들어갑니다. 경기고등학교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될 텐데 능률김 1과 능률김 2과 여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이제 이게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인데 모의고사가 2016년 11월 모의고사 하나, 2017년
2017년 11월 모의고사 하나, 2018 모의고사 하나, 2019 모의고사 하나, 11월 이렇게 4개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 모의고사 4개, 모의고사 하나가 28문제지 않습니까? 듣기 빼면은. 그러면 28개가 4회분이 들어갔으니까 4, 8, 2, 32, 4, 2, 8, 112개의 지문,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공부해야 되는 지문의 개수가 112개의 지문인데 그 112개의 지문을 달달달달 암기했을 때 그대로 예쁘게 나오냐면 전부 다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시험 범위도 의미는 없어요.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기도 양이 좀 많고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들어가도 다 지문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기본적인 기본 이상의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풀었을 때 거의 한 2개 정도 틀리는 수준, 1~2개 정도 틀리는 수준의 굉장히 막강한 독해 실력이 필요합니다. 내신 문제를 푸시려면은요. 1년 통틀어서 최강의 난이도로 보입니다. 제가 1년 통틀어서 기말고사 분석지니까요. 1년 통틀어서 최강의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점점 어려워져서 최고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가 그러니까 D에서 시작했으면 1학기 기말고사가 C, 점점 어려워지는 걸로 2학기 중간고사가 B,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가 A. 가장 어렵게 나왔다. 점점 어렵게 객관식 문항에서 모의고사 시험 문제 19문제, 11문제 지문이 변형이 심해되고 거의 처음 보는 글에 가깝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지문 변형이 돼서 어떤 느낌을 가질 거냐면 처음 보는 지문인데 이거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지문과 선지의 어휘가 변형되고 난이도 높고 선지의 길이도 너무 길어져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독해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서답형에서 주제와 요지를 조건에 맞추어 한 문장을 통으로 쓰는 문제가 2문장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경기고등학교를 가는데 영어 공부를 대충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대충 했다. 캡처 하실게요. 대충 했다. 이러면은 1, 2등급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는데 응용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3, 4등급에서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여러 가지 아이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춘기가 자아를 또 이제 찾겠다고 어디 있어 자! 네, 자아를 찾겠다고 세게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을 수도 있죠. 인도를 가시면 보통 자아를 찾지 않습니까? 네, 그렇거나 아니면은 온택트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아이가 이제 유튜브 중독자가 되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충분히 못했다면 다 사정은 있겠죠. 수학이 선행이 안 돼서 수학하느라 영어를 조금 등한시하였어요. 과학도 해야 돼서 영어를 등한시하였어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다른 과목을 좀 열심히 하느라 영어를 좀 등한시하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등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서운 대가가 따르는 학교가 경기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1, 2등급을 논하시려면 경기고등학교에서 1, 2등급을 논하시려면은 이제 그렇게 자아를 찾는 것에서 자아를 찾으셨으면 이제 축하드리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이게 불리해서 1, 2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중학교 때 쉽게 말씀드리면 외고 수준에 준하는 공부를 하셨으면은 경기고등학교 가시면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냐? 어휘 문제는 제가 아까 별로 특이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문제 나오는데 특이한 문제가 없으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고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냥 문제 유형 보실게요. 어머님들 특이한 거 없죠? 밑줄 긋고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데 밑줄 그은 단어 딱히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넘어가실게요. 편안합니다. 편안하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조금 안 하신 친구들은 요 지문에서는요. 요 4번을 약간 어려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단어가 약간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어휘에 대해서 영영 풀이 물어보는 건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영영 풀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 아이의 기본적인 보캐블러리 그 실력을 측정하는 의도로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 뺏기용으로 그냥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영영 풀이가 영어로 지문이 선지가 출제가 제시가 되었네. 얘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제 이 flourish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게 조금 이제 판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constitution이 정확하게 헌법으로 번역이 되는 건지 구성으로 번역이 되는 건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constitution은. 그래서 constitution이 뜻이 다이어인데 이 지문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 것이냐라는 걸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5번 the way that something is formed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맞추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휘가 어려운 어휘가 나오지는 않아도 첫 번째 포인트는 간과하시기 전에 간과하시지 말고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는 다이어의 뜻을 지문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됐는지 정도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어휘에 관해서는 어려운 단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쉬운 단어일수록 모든 언어는 다이어이지 않습니까? 모든 언어는 쉬우면 쉬울수록 뜻이 많아요. 그러면 그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영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영어도 쉬운 단어면 뜻이 많을 건데 이 지문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더라? 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의 문제. 남자분들이 이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꼼꼼하게 아이들 훈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남은 시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flourish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 flourish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럼 그냥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3, 4등급부터 시작하시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5등급이 뜰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flourish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어휘력은 갖추고 있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의 독해의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실게요. 별 특징 없지요. 그냥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런 노멀한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문제가 심화돼서 어렵게 나오느냐를 보여드리려고 가장 평이한 문제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평이한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모의고사 지문, 모의고사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문이 변형된 부분입니다. 자, 보셔야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모의고사 지문이 변형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지문이 변형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원래 공부해야 되는 모의고사 지문은 요만큼 길이였는데 이만큼을 더 읽어야 됩니다. 시험 시간에는 이걸 더 읽어야 됩니다. 처음 보는 문장을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자, 선지 보실게요. 선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입니다. 이거 외고 스타일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선지를 보시면 선지가 깁니다. 길죠?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선지 하나가 제시된 지문보다 길어요. 수능형, 그러니까 국어 수능형이죠. 국어 수능형. 그러니까 요 국어 수능형이 영어에서 지문을 변형하고 선지를 길게 뿌리는 유형이 외고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외고 유형이 그냥 시험에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가 길다. 자, 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정확하게 다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자, 독해의 포인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왜? 지문이 변형되기 때문에. 두 번째, 선지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수준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시긴 하실 거거든요. 독해를.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셔서 뒤에 서답형은 손도 못 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독해를 해 나가려면 굉장히 고급진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문 변형. 자, 이 경우에는 지문 변형됐다라는 말은 좀 표현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시죠?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이제 지문 변형이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새로운 지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이제 모르는 단어가 쫙 모르는 얘기가 나오니까 쭉 읽다가 보니까 여기 좀 편안한 부분, 여기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가 나오려나? 그러고 이제 쭉 읽다 보니까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 문제입니다.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50분. 그럼 어머님들은 처음 보는 어떤 한국말로 국어로 된 지문이든 영어로 된 지문이든 만약에 어머님들이 외국어를 전공하셨다면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이탈리아어든 간에 처음 보는 지문을 막
1분 정도 안에 이 정도 길이 되는 지문을 1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만약에 그 지문이 문제를 뭐 요구한다면 푸실 수 있으실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난 문제를 풀어보지만 저도 지문을 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의고사는 저는 많이 봤던 지문이니까 저도 시간이 걸려요. 저조차도 제가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냥 뭐 중학교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어느 정도 했어요. 이제 이런 수준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남자아이들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 문제 어려우니까 그럼 그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잖아요. 애기들이 이제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안 풀어버립니다. 문제를.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만 정시로 해야지 이제 이런 네, 정시로 누가 대학을 보내주나요?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인지라 이게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거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서 산출물이 좋지가 않으니까 고문이죠, 고문. 어른들도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나 쏟았고 마음을 이렇게 쏟았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어른들도 그 어떤 일을 3년 동안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짝사랑을 해서 3년 동안 막 나 너 너무 사랑한다고 나 좀 받아주라 이렇게 3년 동안 제가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쏟았는데 뭐 에너지가 뭐 전혀 결과물이 없다면 어른도 굉장히 현타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야.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부딪혀야 되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심리학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길다는 건데 뭐가 어느 정도 길다는 건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아이들 원래 시험지를 제가 그냥 가지고 와서 캡처했고 우리 분은 이제 틀리셨는데 이분이 21번 문제를 왜 틀렸냐면은 이 정도 길이를 풀어야 되는데 점수 배점은 3점입니다. 아이가 이제 시험지를 딱 봤는데요. 기말고사 때 21번을 딱 봤는데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겠는데 풀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겠구나.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을 많이 쓰는데 시간을 5분, 10분 써가지고 풀었을 때 맞을 것 같은 장담이 없었대요. 아이가. 그래서 그냥 버렸답니다. 그냥 문제를 그러니까 푼 흔적이 전혀 없죠.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냥 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제를 버렸기 때문에 서답형을 다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 아닙니까? 영어 굉장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문 보실게요.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네, 모의고사 지문이 그냥 변형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 글 앞에 어떤 내용이 언급됐을 것이냐라는 거죠. 요 글 앞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 고르면 되죠. 이 글 앞에 글이라는 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 길이 보실게요. 자, 어머님들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A4지라면 오른쪽에 맨 위에부터 문제가 쭉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냐면 아이들 실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A4지에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오른쪽 한쪽이 전부 한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지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분 동안 34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4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인데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글은 문제는 그냥 지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선지가 다 선지가 5개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지선다니까 선지 5개에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냥 6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처음 보는 지문을 시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휘력과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탄탄한 문법 실력과 그 다음에 독해력이 없으면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도 3점입니다. 3점.
100점 만점에 3점. 그러면 3점 정도 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점을 버리면 2등급이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를 다 맞고 3점을 깎이면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 1컷이 96점이었거든요. 1컷을 제가 그러니까 1컷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컷이 99점이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컷이 99점. 이런 문제가 나오는 2학기 기말고사의 1컷이 96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저 문제 3점짜리를 하나 버렸어요. 그러면 96점이 1컷이었으니까 1등급에 들어가려면 1점만 더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점, 0점, 5점, 0점, 2점으로 갈리는 내신 세계에서 3점은 너무 큰 점수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과감하게 버렸다, 잘했다라고 마냥 칭찬할 수도 없는 게 그러면 3점을 버린 거니까 내신이 관리가 다른 문제를 다 맞아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분은 3등급이 나오셨거든요. 91점이 나와가지고 3등급이 나왔는데 내신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역량으로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다. 독해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 경기고등학교는 요거를 알고 계시고 독해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니까 언어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해버리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기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준비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안 할 것이냐? 뭐 그건 아니고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문법 문제는 어법상 틀린 거를 내는 거죠. 이거는 모든 대치권에서 마찬가지고 특이한 점 20번 한번 보시면요. 선지에서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고르죠. 근데 요런 문제가 아이의 그러니까 모두 고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디가 틀렸고 얼만큼 틀렸고를 알아야지만 고를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런 문제는 문제를 푸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모두 고르쇼가 나온다.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어법상 잘못된 개수는 그러니까 어법 문제는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게 틀린 것을 골라봐라가 한 문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가 점수 배점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거 모두 골라봐라. 그 다음에 맞은 개수, 잘못된 개수를 모두 골라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기본적인 어법 실력은 다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일단 다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다평. 고등학교에서 내신은 서다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다평을 얼마나 빠르고 능수능란하게 쓰느냐가 어떤 학교를 가시든 경기고든 휘문고든 중상고든 중대부고든 개포고든 여고면 진선여고든 경기여고든 숙명여고든 간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시든 간에 영작을 주어진 시간 안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그러니까 쭉쭉쭉쭉 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그 영작 서술형에서 점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작 공부까지 할 시간은 없어서요. 수학 공부도 지금 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영어 영작을 많이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 말씀하시면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하고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서 영작 공부를 많이 못하고 들어가면 제가 좀 슬픈 말씀을 계속 드리면 그러면 안 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나옵니다. 내신은.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공부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정시를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영작 서술형을 쓰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영작 공부나 뭔가 구문 훈련을 영어를 그렇게까지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명쾌한 것이죠. 그러면은 내신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5등급, 6등급에서 그냥 헤매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의문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A 문제를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겁을 먹고 또는 한 번의 실패가 그게 너무 힘들긴 한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또는 미리 겁을 먹고 그냥 수시는 안 해. 그냥 정시를 할 거야.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입시입니다. 어머님들 입시.
입시를 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고3이었습니다. 저는 고3 이후에 고3 때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3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겪어내기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수시는 힘드니까 그냥 피해서 정시를 가겠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피할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가 안 되면 그럼 정시를 해야지? 그럼 정시 공부는 서영고를 만약에 어머님들 서영고 소성한 일 간다고 하신다면 전과목 합해서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틀리셔야지 그 학교를 가실 수가 있거든요. 정시가 40% 아니라 45%가 되어도 그러면은 영작이 문제가 없다 뿐이지 다른 어려움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시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도 지금 그 강남 대성에 가 있는 아이들이 많지만 그 아이들 다 그렇게 피했던 아이들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어떤 과목은 결과물이 좋았는데 어떤 과목은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모든 과목이 다 엉망이어가지고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맛본 과목도 있고 해도 안 됐네 라는 과목이 있고 안 해서 안 나왔구나 라는 과목도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신 영어에 대한 난이도를 일단 말씀드리면 영작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과목 공부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점수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시도 쉬운 게 아니다. 영작이 없다고 해서 정시가 쉬운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작을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조금 하고 정리를 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리뷰에 많이 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푸는 걸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면 A의 내용에 통하도록 B의 A, B, C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본문에 빈칸 빵빵빵 뚫어놓고 여기 뭐 들어갔냐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주어진 글을 정리했어, 요약했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언어로 요약을 해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이런 능력은 수능에서는 필요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 문제로 대학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내가 습득한 지식을 처리하는 것은 그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틀린 부분을 골라서 고치세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 같은 거죠. 성경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5번은 다음 밑줄 친 A에 대응되는 부분을 B에서 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부분을 1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죠.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외고 문제입니다. 외고 문제, 외고 유형의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일반고로. 그래서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거냐면 1번에 실제 건물은 공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자유낙하라면 저항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은 경제에서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물리학이나 어떤 학문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상대방에게 설명을 할 때 일단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단순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발생시키는 저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유낙하 운동을 벌써 저항부터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면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항과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구하는 걸 먼저 가정을 해서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건물은 이제 공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항이 존재한다. 그 다음 어려운 내용은 그 다음에 얘기한다. 이런 내용. 경제학에서도 국제경제에서 여러 개의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 이런 원리로 이렇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하는 것이야라고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2개의 당사자국이 무역을 한다. 주고받고 한다라고 가정하자. 하지만 실제 세계. 자, 지문이 요런 지문이었습니다. 요런 지문이었고 A번
실제 건물은 공기에 쌓여 있다. 그러면 요 1번에 나온 내용이 1번에 A에 대응되는 법을 2번에서 고르라는 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회에서는 실세계에서는 경제가 여러 개의 국가에 의해서 작동된다라는 내용을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신지도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 2번은 상상의 세계니까 경제학에서 상상의 세계는 아까 두 개의 국가가 단일 국가로 존재하고 그 단일 국가가 아무런 어떤 마찰이 뭐 경제 협약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서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걸 골라서 쓰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이 없고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해보자라는 문장을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답형에서. 서답형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들어간 그 지문, 112개의 지문과 교과서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숙지했을 때 쓸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기본적인 영작 실력,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읽고 이 지문을 예쁘게 요약할 수 있는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독해를 했을 때 이 독해에서 의미하는 바, 메타포가 있는 그 은유가 있는 지문을 주고 여기 이 지문에서 은유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써봐라. 이거 언어적인 능력을 묻는 것이죠. 정말로 언어적인 역량을 묻는 문제까지 서답형이 이 세 개의 방점이 찍혀서 모든 문제, 어법은 아까 지문을 외우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경기고등학교는요. 그래서 어법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법은 모두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어머님들이 중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이제 한번 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애기들이 뭘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뭘 배우는지 교과 과정을 이제 봤는데 중학교 3학년 교과 과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 이제 구멍이 나 있는 부분과 다른 지점이 이제 다른 지점을 어법에서 문법을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부정어가 도치됐을 때 어떻게 된다. 목적어를 도치했을 때 어떻게 된다. 보어를 도치했을 때 단어 순서가 어떻게 된다. 보어가 도치되는 경우는 나오는 출판사가 있고 안 나오는 출판사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나오는 출판사도 있고 안 나오는 출판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형용사, 관계형용사 요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나오지 않는 어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고등학교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럼 고등학교에는 교과서에 그런 추론 문제 어법 사항이 있느냐?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도치, 그 다음에 복합관계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느냐?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영어 선생님들이 교과서 시간에 교과서 할 때 교과서 문법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아요. 중학교 선생님들처럼 프린트물을 주시면서 야 이거 외우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학원에서 공부한 걸로 뚫고 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교과 과정에 중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었던 문법이 갑자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는 문법은 중학교 때 없었던 문법까지 포함돼서 전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니까 문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학원을 다니셔야 된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왜? 공교육에서 커버가 안 되는데 공교육 시험에서 나온다면 그러면은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너가 학원 선생님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머님들이 교과서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팩트를 막 거짓말로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학교 교과서를 봤더니 중학교 교과서에 예를 들면은 3과의 오형식에 대해서 뭐 사역동사 흔히 말하는 목적어 원형이 나오고 7과에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오고 이렇게 파편
찢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문장의 형식이라고 이렇게 총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찢어서 3과 4과 5가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더라고요. 관계대명사도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명사절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거를 찢어서 가르치더라고요. 중학교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이들에게 다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의 교육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영어가 문법이 그렇게 파편 찢어져 돼 있더라. 고등학교 문제에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다 나오는 관계대명사나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문장의 형식이 한 과에 예쁘게 이렇게 소담하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찢어가지고 파편 가르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거를 이게 같은 내용이고 같은 범주에 있는 어법이다라는 걸 모르겠죠? 들어간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문법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게 파편 돼 있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라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느냐, 용법, 그 다음에 관용 표현, 그 다음에 동사적 특징, 이게 전체적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파편 어쨌든 파편이고 뭐고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풀어봐 라고 총괄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려면 문제 유형은 모두 고르쇼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아이의 지식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파편 분절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전체가 예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직박구리 폴더, 제비 폴더, 이게 폴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어법 지식이. 그래야 빨리빨리 클릭해서 꺼내가지고 답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고 고등학교 독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 2학년 수준의 어휘, 그 다음에 독해력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독해 수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문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어법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작 수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풀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기본적인 그 지문에 대한 언어 능력, 추론 능력, 글쓰기 능력을 한꺼번에 묻는 문제가 경기고등학교 영작에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채우고 고등학교를 보내시는 것이 경기고등학교에서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냥 정답이죠. 죄송합니다. 네. 모든 부분을 빈칸 없이 열심히 한 학생만이 1, 2등급을 받는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잔인한 말이기도 한 어떻게 저걸 다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이런 거죠. 범위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특징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고등학교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뒤에 바로 이어서 휘문고등학교 설명회가 있어서 질문을 한 1분, 58분이어가지고 제가 한 1분 정도만 기다려보고 어머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게요. 경기고등학교는 3월부터 시작하고요. 금요일 날 6시부터 10시입니다. 금요일 날 수업 시간. 네, 제가 경기고등학교 1학년, 경기고등학교 2학년 전부 제가 맡고 있고요. 금요일 날 6시, 10시 이렇게 수업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물론 변동사항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확정입니다. 제가 진행하고 금요일 날 6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뭐 제가 잘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성격이 좀 책임감 있는 성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못 가르치진 않고요. 네, 책임감 있게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책임감 있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대충 가르치고 이런 성격은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대치동에 많으니까 네, 뭐 제가 뭐 변별력이 없네요. 네. 그래서 보내주시고 뭐 아이가 저를 싫어하지만 않으면 1년 동안 지금 2학년 아이들도 저랑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어서 보내주시고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아이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노력하려는 아이들은 제가 잘 지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